지금 통합추진위원회 연대인가요? 저기에 보면 반문재인 연대가 모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를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임으로 격화시킵니까? 스스로? 적어도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는 이래야 된다라고 미래지향적으로 국민께 제시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반대 다 모여라.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님은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현실은 보면 가장 비호감 여론이 높은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현재가 어디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결국 자신의 역할을 키워가는 문제다. 그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안철수 대표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보수통합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지금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보수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했는데 한국당 내에서 당장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김진태 의원의 목소리 준비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황 대표님이 이런 정치 용어에 예. 다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면이 있어요. 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큰 후환이 됩니다. 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얘기는 민희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당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태도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여러 차례 이제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과 청와대의 지금 이런 독주에 분명히 건강한 발전적인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보수 야권이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큰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통합해라 말씀은 안 하세요. 네. 너희들이 통합을 해서 이걸 견제해서 국가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정치권이 이제 알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숙제를 떠맡은 거죠. 국민들께 지지받을 수 있는 통합을 해야 하는데요. 그 안으로 가장 기본적인, 물론 더 많은 절차가, 더 많은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유승민 전 대표가 새누리보수당 의원이죠. 네. 새누리보수당 보수재건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유승민 의원께서 3가지 안을 제안을 했어요. 가장 기본으로.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필요하다, 좋다. 그 3가지 안을 하나하나 다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냐. 나도 거기에 취지에 동의한다라고 하지 그 3가지 안에서 직접 언급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보수를 지금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시대에 맞는 보수 통합을 하기 위한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절차가 되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내에 지금 소위 말하는 핵심 친박계 의원들은 또 거기에 반발을 하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꿈이 단지 전 야당 대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을 넘어서 다음 대선을 목표로 뛰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번 총선뿐 아니라 다음 대선도 보수 야권에게는 매우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치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치 용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언어에 익숙해지셔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길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 점이 아직도 주저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당의 오른쪽에는 우리공화당 친박계로 분류되는 우리공화당이 있고요. 한국당을 중심으로 좀 왼쪽에는 새로운 보수당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양쪽 다 끌어안고 싶을 텐데 지금 탄핵의 강이라는 것의 앞에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왼쪽과 강을 건너지 못하겠다라는 오른쪽이 맞서고 있는 상황.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공화당 쪽에서는 왜 유승민 의원 쪽만 그렇게 꽃가마 태우느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혹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내용을 그대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새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3원칙 소위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입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강한 긍정은 가장 강한 부정일 수 있고 강한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저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것은 탄핵의 강은 결코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아요. 한 정권이 몰락을 가져왔고 탄핵을 시킨 그 중대한 사안들을 가지고 충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건너서 아무 이야기 없이 또 함께 합니까? 네. 뭐 저희 당 일이 아니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원칙과 명분이 문제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황교안 대표의 태도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애매모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합집산입니다. 명분이 없는 이합집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통합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통합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확실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외형적 틀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루어질 수 없는 말만 해놓고 네. 지금 어떤 리더십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네. 혁신도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선거 앞두고 표 한 표 얻어보려고 이합집산하는구나. 현재까지는 국민이 그런 수준에서 보시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반면에 보수 통합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네. 하태경 책임대표가 새로운 보수당 쪽이죠. 네. 하태경 책임대표가 원래는 이들의 움직임이 공천권을 확보하려는 거다라는 네. 뭔가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확실히 보수 재건 3만 층만 이야기를 하면 이건 내려놓겠다라고 또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천권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온 건 한국당 입장인 것 같아요. 한국당이 어쨌든 지금 현역분이 108명이고요. 이제 보수당 같은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명 정도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또 개혁을 하고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들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당 당협위원장을 다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들이 자유한국당의 현역들이 자신들이 불리한 어떤 공천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루머일 뿐이고요. 사실 새보수당 내부에서는 현직 의원들, 전직 의원들, 그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두 통합을 한다면 우리 모두 다 내려놓고 지분, 공천 이런 문제를 다 내려놓고 시작해도 국민들께서 과연 동의해 주실까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지금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보수 진영의 어쨌든 간에 통합 움직임, 선거를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였죠? 혁신 통합 내용이 제가 잘 어려워서요. 혁신 통합 추진위원회. 통추위. 예, 통추위. 뭐 이런 단체가 보수 중도와 보수 진영 정당을 아우르는 새로운 네. 통합의 기구를 산파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박형준 전 의원, 박형준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과연 가담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안철수 전 의원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바람대로 원래 친정으로 돌아올 것인가? 역시 또 이 거취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안철수 전 의원만이 답을 알 겁니다. 근데 두 분께서는 한번 예지력을 한번 발휘해 주실까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민현주 의원님부터 말씀하시죠. 어디로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단 그 전에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네. 어제 발표가 나서 저도 사실 놀랐어요. 네. 이게 뭘까 이러고 좀 놀랐는데요. 제가 이제 새보수당에서 지금 네.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그게 이제 뭔가 해서 양당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뭔가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추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네. 관심 있는 관련 있는 의원분들이나 원외분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정도지 사실은 새보수당 내부에서 합의가 있었다거나 자유한국당 내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보도된 것과는 살짝 네, 다르네요. 조금 더 많이 나간 보도가 나온 것이고 여기에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도 보면 사실 당을 대표할 만한 네. 인물이 참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당이 전권을 위임해서 저 위원회에 가서 통합 관련되는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 그 차원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물론 이 기구를 통해서 앞으로 통합 관련되는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합의가 된 건 아니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안철수 전 의원이 이 통합추진위원회와 그 보수 야권의 통합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안철수 전 의원의 전적인 네. 예, 의견에 따라 있겠죠. 앞으로 생각의 향보에 따라 있겠지만은 마음을 정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까지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를 봤을 때는 얼마든지 가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도 아직 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한국 정치에 돌아와서 어떤 큰 역할을 하신다면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안철수라는 이름 석자가 지금 보수 통합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무너진 보수가 통합해서 다시 일어서는 데는 정치인의 이름 석자가 중요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오면은 뭐가 잘 되겠지라고 하는 이전에 구태라고까지 말하겠지만 이전에 했던 정치 방식으로는 보수 재건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간단하게 붙이면 결과적으로 보수 통합 성공의 가장 큰 요건은 뭐냐면 명분입니다. 그리고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간판으로 와서 합하고 빼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네.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통합추진위원회 연대인가요? 저기에 보면 반문재인 연대가 모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를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임으로 격화시킵니까? 스스로? 적어도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는 이래야 된다라고 미래지향적으로 국민께 제시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반대 다 모여라.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님은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현실은 보면 가장 비호감 여론이 우리죠. 높은 정치인 예. 중에 한 네. 분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현재가 어디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결국 자신의 역할을 키워가는 문제다. 그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안철수 대표 어디로 갈 거냐라는 그 질문에 짧게 대답하면 네. 아마 본인이 현재 기거할 위치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우선 본인이 기거할 작은 집이라도 짓는 뭐 그러한 일들을 먼저 하기 위해서 홀로 서기를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바른미래당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뭐 보시는군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딱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한국당이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거치면서 아픔을 겪었고 네. 그리고 새로 태어나면서 입당을 탈당했던 분들이 있었고 또 입당이 보류됐던 여러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총선 앞두고 보수통합 움직임, 세를 불리려는 확장하려는 움직임 속에 또 다시 입당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혜진 전 의원이나 유상걸 전 의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또 공천 과정에서 경쟁이 가열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조혜진 전 의원과 이제 유성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입당 신청은 오래전에 했어요. 네.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안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도 사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서의 지금의 민심, 그다음에 총선을 이제 90일밖에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급한 상황이니까 이제 조혜진 전 의원과 유성걸 전 의원의 입당을 이제 허락한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별 의원 입당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저 두 분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직 의원들 개별 한 명 한 명의 입당만으로 글쎄요. 보수 통합이나 어떤 자유한국당의 정치 지형이나 이것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죠. 너무나 두 분 다- 작은 계기다라는 두 분 다 말씀입니다. 원래 지역구가 TK 쪽이잖아요. 경북 그쵸. 쪽 TK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아무도 불출마 선언을 안 해서 그쵸. 소갈이라고 있는 지역인데 네. 가뜩이나 포화 상태에 또 이렇게 가세가 하면서 네.
그 소가리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입당은 했지만 이게 공천과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갈등의 요소였던 조혜진 전 의원,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네. 이제 입당이 불어댔다는 이 문제를 이제 불식시키고자 자유한국당에서 뒤늦게라도 입당을 허락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것만으로 어떤 통합의 메시지가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전반적으로 인재가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특히 많고 최근에 불출마를 선언했죠. 박영선 장관 지역구인 구로울에 윤건영 전 실장 출마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난달에 박영선 장관이 윤건영 전 실장과 구로울 지역구의 정치인과 오찬을 주선을 했다고 하거든요.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 뭐 고발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사안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계십니까? 뭐 지난 성탄 때 어떤 뭐 예배도 같이 했고 뭐 식사도 같이 했다 이런 것을 한국당에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고요. 뭐 어떤 정치 행위는 늘 그때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공직자의 신분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예. 뭐 지역구 물려주기이고 또 공직자 신분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다고 그것이 꼭 뭐 절대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이냐라는 것도요. 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정치인에게는 사실은 우리 민현주 의원님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런 뉴스를 자꾸 한국당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윤건영 전 실장이 그쪽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윤 전 실장을 오히려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히려 생각도 했는데 키워주는 키워주는 거다. 거 예. 아니냐 했는데 어쨌든 공직자 신분 시절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행보를 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 겸허하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뭐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사실 총선 앞두고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게 말씀드린 대로 인재들도 넘쳐나고 이번에 또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비례대표 수도 굉장히 줄게 되거든요.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비례대표나 지역구 의석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인재 영입 6호 인재 영입까지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높아지고 네. 뭐 특히 청년층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성공한 인재 영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반면에 연동형 그 비례대표제 때문에 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처럼 비례 자유한국당 이런 걸 만들지 않겠다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 뻔한 와중에서 인재는 넘쳐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이해찬 대표가 미리 이야기를 했듯이 이 영입 인사들을 반드시 비례대표에 공천하겠다라고 그렇게 확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역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문을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10에서 15석 정도로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현실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영입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잘 그 안에서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